연구 개발 과정 끝에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꾼 결과물이 있습니다. 아, 그래.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딱 봐도 작고 가벼워 보이죠. 이렇게 획기적으로 사이즈를 줄게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리튬인데요. 원자 하나의 질량을 기준으로 리튬은 납의 약 3.4%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납축전지와 비교했을 때 리튬이온 배터리가 뛰어난 점 하나를 더 꼽자면 긴 수명입니다. 납축전지보다 효율은 좋고 가볍고 작은 배터리니까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워치에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배터리 연구만 이제 한 20년 정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이제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꿈의 배터리는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공기 같은 배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공기라는 걸 항상 인지하고 살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터리라는 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게끔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모르면서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우리 삶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의 기술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배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를 할까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제 강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배터리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단단한 느낌이 또 있어가지고. 맞아. 네. 등치가 크고 동글다는 얘기시죠? 뭔가 약간 이렇게 아래쪽에 스프링이 딱 있을 것 같은 느낌? 발달 과정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진짜 어떻게 나아갈지도 궁금해지는데 선생님들은 배터리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때쯤 배터리가 나오는 게 너무 의미가 있는 게 네. 정말 그 미래 과학 기술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진짜요? 뭐 저장해 놓는 에너지 같은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는 심장부예요, 심장부. 반도체를 뇌라고 하면은 네. 뇌가 죽으면 끝나겠죠, 그 기기는. 그렇죠. 근데 심장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혈액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이 몸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라든지 모든 전자기기의 심장부가 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때쯤에 당연히 다뤘어야 된다. 배터리 전문가시잖아요. 국가 기밀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뵌 김에 그 배터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좀 다 그래. 물어보자. 저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충전하면서 스마트폰 쓰면 안 좋은 건가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나요? 예. 우리 엄마가 못 쓰게 하더라고. 너 충전하면서 핸드폰 쓰지 말라고. 예전 배터리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뭐 그렇게 한다고 나빠질 만한 그런 건 없고요. 또 충전하면서 써도 되게끔 그 배터리 자체 설계를 그렇게 해놓을 겁니다. 예. 머리맡에 핸드폰 두고 잘 때 있거든요. 충전하면서. 근데 그때 전자파 나서 안 좋다고 떨어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자파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닐 거고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 도어락에 배터리가 8개 들어가는데요. 이거 4개만 갈아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될까요? 작동은 되는데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개를 동시에 넣어서 완전 방전이 됐으면 그 충전율이 거의 0% 근처에 가 있는데 네. 거기랑 100% 충전돼 있는 거 4개를 섞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순간에 도어락은 작동이 되는데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얘를 충전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얘는 원래 충전하는 전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더 빨리 달고. 예, 빨리 닳거나 그렇게 될 수 프리라이더 있습니다. 4명이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8명 일을 해야 되는데 4명이 프리라이더를 하니까 나머지 4명이 죽어나니까 혹사돼서 더 빨리 달죠. 그럼 체감적으로 아까보다 한꺼번에 8개를 다 그게 더 갈아주는 효율적이죠. 게 좋네요. 그럼 에너자이저가 좋아요? 듀라셀이 좋아요? 그거는 본인의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 연구원에서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땡이소께 제일 좋다고, 가성비가. 진짜요? 근데 이게 가격에 따라 달라지 않나요? 가성비. 가성비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가성비로 봤을 때 비싼 게 일단 좋긴 해요, 기본적으로. 네. 기존의 검은 석유의 영향력을 하얀 석유가 가져오게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의 가설이라고 볼 수 있죠. 석유 하면 왠지 이렇게 플렉스한 느낌 있잖아요.
석유가 나오면 뭐 대박이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우연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가까이서 나오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리튬은 약간 그 느낌까지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끝말잇기 하기 어려운 단어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꼬리, 리튬 이거. 아 이거 진짜 끝말잇기 할 때 리튬, 마그네슘 얘기하는 애들 진짜 상종하면 안 돼 진짜. 맞아요. 그런 끝나죠. 개념 그때. 진짜 못된 애들. 석유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원이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인데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현재의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석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깨끗한 어떤 에너지원을 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전기고요.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 작가님이 플렉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검은 석유는 일단 돈 냄새가 좀 무신 나긴 합니다. 맞아요. 사실 20세기는 그야말로 석유의 시대였어요. 오일머니라는 말이 단순히 뭐 부를 가진 상징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그 정치 전체를 결정하는 힘, 국제적 영향력 뭐 이런 걸 상징하는 이제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오일머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회사들이 있는데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세븐 시스터즈라는 게 있어요. 칠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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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시스터즈? 어감이 좀 이제 좀 웃기기도 하지만 이제 실체는 되게 무시무시한 건데요. 그 에너지 시장, 이 석유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 시장을 이제 군림했던 그 주로 미국의 7개 기업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견이 됐으면 그 한국 석유가 아니라 그 시추한 기업 석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자본주의 원칙이 들어가는 건데 개발한 사람들이 개발권을 사면 되는 거죠. 그 권리를 국가로부터. 근데 국가가 그 호락호락 주지 않을 테니까 대개 초창기에는 별로 힘이 없었던 국가들로부터 뺏어오거나 나중에 그 권리를 국가가 가져가려고 그럴 때에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근데 기름이 내 땅에서 나오는 건데 중동 국가들이 그러면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정근대 국가에서 아직 근대화되지 않은 나라는 그걸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걸 뺏기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변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세븐 시스터즈 지금도 여전히 좀 끝발 있나요? 지금 잘 나가죠. 잘 나가요? 네, 엑슨모빌만 예를 들어보면은 2024년 한 해 매출이 3,445억 달러 이게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48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39조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엑슨모빌 기업 하나의 매출이 우리나라 예산의 70%에 달하는 거니까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하고 뭐 다른 6개 기업도 여전히 던지합니다. 근데 이렇게 검은 석유가 잘 나가는데 하얀 석유가 이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이제 인프라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도 도입을 해야 되고 또 배터리를 충전을 해놨다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ESS 기술 또한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특히나 그 리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패권 다툼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원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리튬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뭐예요? 리튬이온 전지 내에서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한데 딱 하나 대체 불가한 부분이 리튬입니다.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부분의 특징이 리튬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리튬이온 전지의 성능을 뛰어넘는 배터리를 만들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리튬의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리튬 쪽에도 이제 중요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앨범이나 칠레 SP, 그다음에 중국의 감 이런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세븐 시스터즈급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면 특히 이제 남미 나라들에서는 리튬 광산을 좀 국유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석유의 초기 모습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 들어보셨죠? 네. 여기가 이제 소금 호수, 염호가 있어요. 네. 근데 염호의 염수에는 당연히 뭐 소금 그리고 리튬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데 한 3,000제곱킬로미터 된 호수의 절반 정도 면적에서 채굴 중인데 여기 묻혀 있는 리튬만 해도 768만 톤. 아니 거의 근데 뭐 거기에 뭐가 묻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대요? 찍어 먹어봤겠죠. 짜니까 이제. 다 쑤셔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 봐. 오 짜네? 있겠다. 최고로 한 거지. 참고로 칠레에는 18개 정도의 염호가 있는데 이 칠레 염호에는 전 세계 리튬의 30%
넘게가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내 대박 났다. 칠레. 우리나라엔 리튬 안 나오나? 아, 놀랍게도 작년 7월에 대박. 우리나라에서도 리튬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어떡해? 경북 울진, 충북 단양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래. 안타깝게도 울진이 그 네. 금강송 보호구역이에요. 네. 이게 이제 보호대상 소나무인 금강송 군락지가 있어서 몇 그루 있대요? 네,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또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성을 봐야 됩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이거를 들인 비용 대비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가끔 이제 단군 할아버지 원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뭐 석유도 안 주고 리튬도 안 주고 뭐 하셨냐? 히토리도 없고. 저는 당군 할아버지 원망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고마워. 홍진경 씨가 원망했다는 게 그래도 우리 아니고. 터를 또 잡아주시고 그렇죠. 사실 그 땅이 여기는 아니에요. 사실 북한보다 더 가만히 계세요. 저봐요. 저런 좋은 얘기 하잖아요. 지금 문자마저 디스를. 따뜻한 얘기 하고 죄송합니다. 있는데. 와 진짜 지식이 박하를 다시 까신 분이. 근데 리튬 하는데 리튬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 시점에서 진짜 너무 사실 심한 질문인가요?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딱 정확한 시기에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 산소나 수소 이렇게 원자 이름을 들어보신 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튬도 그렇게 원자의 한 종류예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은 처음 발견될 때 그 암석에서 발견이 됐어요. 암석에서. 엽장석이라는 그 암석이 있는데 그 암석에서 발견이 돼서 그리스어로 이 돌이라는 말이 리토스거든요. 그래서 돌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리토스에서 리튬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 번호가 작을수록 우주 초창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에 빅뱅을 해서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원자가 1번, 2번, 3번 요 앞에 있어요. 주로 수소고 그다음 헬륨인데요. 3번이 리튬이다 보니 사실 이 리튬도 사실상 빅뱅의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도 이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리튬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만들어지고 또 이 별이 폭발하고 하면서 다시 우주로 퍼지고 지구의 어딘가에 놓이면서 칠레라 그랬는데 그걸 지금 저희가 채굴하게 되는 거죠.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다. 빅뱅 과정에서 만들어낸 원소인 거예요. 너바나라는 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바나. 그 밴드 노래 제목인데? 라고 떠올리시는 분들도 리튬이요? 있을 거예요. 네. 리튬이란 노래가 있어요? 이 너바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죠. 네. 리튬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가사가 특정 내용이 반복돼요. 예를 들면 이제 친구들을 찾아서 너무 기뻐. 내 머릿속에 있는 친구. 혹은 난 너무 못생겼어. 난 너무 외로워. 괜찮아. 우울하다, 괜찮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양극성 장애를 보여주는 가사거든요. 이 리튬이 양극성 장애의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먹어요? 네, 먹습니다. 네, 경구로 복용하는 그 치료제고요. 1967년도부터 쓰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1970년에 FDA 승인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효과가 있나 네, 봐요.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아주 심한 경우에만 정해진 양만 먹어야 돼요. 이거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중독됩니다. 리튬을 어디서 구하시게? 리튬이요? 배터리 또 빼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저한테 우리 가설을 증명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지금 딱 또 떠올랐습니다. 아이디어 하면 우리 또 홍진경 씨죠. 자연스럽게 석유가 고갈되면 하얀 석유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요? 고갈이 언젠가 뭐 되면 그런 시대 오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50년 후에도 석유가 고갈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석유 고갈로는 그 1914년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네. 미국 광산국이 한 10년 내에 미국 석유 매장량이 바닥이 날 거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닥이 안 났고요. 그 다음에 한 25년 뒤에 미국 내무부가 이제 한 13년 정도 쓸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또 고갈이 안 됐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제 매장량을 추정하는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 잘 찾아내는 거군요. 예, 그렇죠. 찾아내는 것도 있고 시추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그런 석유들을 시추할 수 있는 석유가 그런 가능성이 많구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배터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석유가 빨리 고갈되길 바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이라도 떠놓고 고사라도 지내셔야지. 둘 다 있어야죠. 석유가 없어지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일이 납니다. 정말 석유는 탈탈 털었습니다. 네, 정말로 석유를 뽑으면 일단 가벼운 기체가 나와요. 이게 이제 LPG가 되고요.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가스레인지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휘발유. 너무 유명한 거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 연료로 쓰고 네. 더 무거운 건 이제 경유입니다. 이건 뭐 디젤, 버스, 트럭 쓰죠. 여기다가 배도 쓰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거운 건 중유라고 하는데 네. 공장 보일러나 선박 연료로도 쓰고 진짜 바닥에 남은 거는 아스팔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도로 포장에까지 그 까만 대박. 정말 그 까만 기름까지 탈탈 털었으니까 또 여기다가 이런 연료만 쓰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화장품이나 의약품이나 정말 수많은 제품의 원료가 되니까 우리고 빼내고 짜내고 볶아 먹고 또 먹고 그냥 아예 버릴 게 없는 에너지계의 소돼지. 예 정말 버릴 데가 없다. 버릴 버릴 게 게 없어요. 없다.